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입니다. 제가 그동안 입시가 좀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이제 2025학년도 대비로 영상을 지금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25학년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요. 사탐을 과연 지원을 해서 사탐을 보고 이 과탐 응시 지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 과탐 좀 안 되니까 사탐으로 지원하겠어 이러시는데, 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좀 짧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엑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대학명이 나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쭉 세웠고요.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게 사탐과 과탐을 응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별로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산점, 그리고 이제 비고 특이사항들이 있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응시 전략을 어떻게 짤지입니다. 자, 그럼 건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 가산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면은요. 그러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탐 응시를 적극 고려하셔야 됩니다. 경희대 가산점이 4점이라고 하면 이게 4%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100분에 의한 변환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이 한 70대 초반, 그리고 꼴등 점수, 바로 100분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수가 30점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4점은 10%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 응시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런데 과탐이 4등급이면 사탐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고려대 넘어가겠습니다. 과탐 응시니까요. 국민대 3% 한 과목인데요. 별로 그렇게 영향이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 응시가 약간 유리하고요. 과탐이 3등급이면 사탐 응시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학 제외한 단국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학 제외 5%인데요. 과탐 응시가 유리하죠. 자, 그런데 역시 과탐이 3등급이면 사탐 응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입니다. 자, 보면요. 이과에다가 자연계에다 3% 가산점을 주죠. 과탐 응시가 약간 유리합니다. 자, 그래도 과탐이 3등급이면 사탐 응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서강대입니다. 과탐 2개를 선택 시 최대 0.5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영향력 미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 2과목 응시하는 걸 적극 고려하셔야 됩니다. 과학이대입니다. 자연계 과탐 표준 점수 7% 많이 주는 편이죠. 과탐 응시가 유리하고요. 과탐 응시를 하되 4등급이 나온다. 그럼 사탐 응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입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서강대처럼 과탐 2과목 모두 선택 시 7% 가산점입니다. 근데 7%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과탐 응시를 고려하시되 과탐이 4등급이면 사탐을 한번 응시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 이거 지금 부여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2025학년도 입학시절 계획서를 보고 작성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가산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측 불가입니다. 세종대 보겠습니다. 한 과목당 5%입니다. 네, 적은 편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과탐 응시가 유리하지만 3등급 정도면 사탐 응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숙명여대입니다. 물리학과는 물리학에 5%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무조건 자연계엔 과탐한 거고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남은 과목을 과탐을 할지 사탐을 할지 선택한다면 저는 사탐을 하나를 보는 걸 적극 고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숭실대입니다. 5% 처음에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각 2.5%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탐이 3등급이면 그냥 사탐 응시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세대입니다. 과탐 3% 영향력 되게 큰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연세대 라인부터는요, 대부분 과탐이 다 2등급 이상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과탐이 2등급이 밑으로 간다. 예, 정확히 하면 2등급 이하겠죠. 그러면 사탐 응시를 한번 고려 정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입니다. 한 과목당 6%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과탐 응시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3에서 4등급이면 경우에 따라서 사탐 응시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중앙대,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산점 부여 예정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홍익대는 과탐만 지원 가능합니다. 외대는 어차피 캠퍼스 자체가 용인으로 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일을 보면서 과탐 응시 전략까지 대강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3, 4등급 나오면 자꾸 사탐 응시를 하라고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그 라인부터 사탐 응시를 자꾸 하라 그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저하고 입시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모시게 되는데요. 자,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과탐보다 사탐이 쉽구나, 과탐이 눅눅한 과목이 아니구나 한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김영하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영하 선생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김대원 선생님이랑 같이 입시를 하고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저의 제자였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저하고 같이 입시를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사탐도 보신 적 있고 과탐도 보신 적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모셨어요. 수능으로 봤습니다. 다 재학생 땐 과탐 그리고 재수할 땐 사탐을 모셨습니다. 재학생 때 과탐을 봤잖아요. 아 예. 일단 어떤 과목 봤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학생 때 제가 물리하고 화학을 봤습니다. 수능 때. 제가 뜯어 말리는 과목입니다. 그때는 저를 알지 못했었어요. 자, 물리하고 화학을 봤는데 평균 공부량은 한 일주일 공부로 얼마로 나왔었나요? 일주일에 얼추 한 4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4시간을 공부했다. 이 재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했다 저는 믿지는 못하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결과값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능에서. 물리가 5등급, 화학이 6등급이에요. 마음 아픈 점수죠. 갈데하게 없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물리와 화학을 그렇게 맞았는데 솔직히 수능 전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저 3등급 때는 예상을 했죠. 전형적인 재학생이에요. 재학생들 다 자기가 하면 3등급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예 근거는 없는 게 아닌 게 그 모의고사 때는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모의고사 때는 한 4등급 초반? 3등급 네. 후반 딱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추 나 3등급 나올 수 있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공부를 얼마나 했었나요? 보통 이제 수능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정도 했고 네. 그 전에는 뭐 학원 수업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니면 많게는 3시간까지. 아, 그러면 사실 이게 재학생은 공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절반 딱 자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잘리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일주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1, 2학년 때는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다가 고3 됐을 때 한 3시간 이 정도 집중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물론 학원 수업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2시간 있으니까. 그 뭐 어쨌든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비웃으시는데 뭐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럼 많이는 안 했지만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도 이제 재수를 해야 됐잖아요. 제가 그때 성적표를 봤어요. 넌 도대체 왜 화학하고 물리를 했니? 그랬더니 이과를 가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과를 가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탐을 돌리려고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족보도 없고 자기 인생의 생각도 못해서 사탐을 시작을 했어요. 재수할 때. 네, 그죠. 자, 어떻게 그때는 얼마나 공부했어요? 일단은 6월 때까지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고요. 자, 2시간은요 사실 재수반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알겠지만 그냥 기본 수업만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냥 학원 수업만 들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요. 6월 이후부터는요. 6월 이후부터는 뭐 조금 더 늘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그때랑 똑같죠, 형. 그래도 많이 했네요. 3시간, 네. 4시간이면. 자, 그럼 볼게요. 6월은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보통 생유는 제 기억상 30점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3호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34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도 30점대가 나와요, 일단. 자, 이게 사탐의 묘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문제를 좀 풀기 시작한 6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왔나요? 9월 달에 3원이 42점이 나왔고요. 네. 생활과 윤리가 그 해는 38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수능이에요. 자, 수능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생윤 47.1등급, 사회문화 48.2등급이 나왔어요. 성공했네요, 그 정도면. 네. 왜냐면 5등급, 6등급 나오다가 1등급, 2등급 나온 거잖아요. 사실 투자 시간 1년 다 합쳐봤자 한 과목 한 100시간 나오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사탐의 묘미입니다. 사탐이 우승 과목이라고 하기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탐은 어쨌든 강좌들이 계속 포진하고 있고요. 막상 수능 당일날 되면요, 그 과탐 과목에 자기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메디컬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더 보고자 하는 욕구 있어요. 일단 그냥 봐요. 그냥 보면은 과탐 점수가 계속 떨궈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요. 재학생 때 그거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과탐을 아마 계속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체능 학생들이 사실 과탐을 안 보고 사탐을 합니다. 예체능 학생들은 후반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수시, 미술 실기에 많이 치이기 때문에 사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져요. 자, 주변에 예체능이 있었어요? 주변에 예체능이 있었죠. 미술 실기 계속 하죠. 계속하죠. 심지어 체대도 있었고 체대 실기도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그 끈을 못 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밀리죠. 그쵸.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탐을 응시하는 분들은 약간의 유리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년에 이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리, 가형, 나형 아시죠? 예, 그때 되죠. 그때 이제 처음에 경험을 하고 이제 수능을 봤을 텐데 아마 A형, B형이었죠, 그때 이름은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과형 수능과 문과형 수능이 수학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과형 수학에서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 막 돌리잖아요. 본인은 돌렸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문과 수학을 봤습니다. 문과에서 처음부터 왔어요. 예. 그러면 돌리면은 이과에서 한 5, 6, 7 이렇게 나왔던 애 돌리면 어떻게 나와요? 제가 이과 수학에서 6등급 맞았는데 문과 수학을 보니까 그래도 등급이 2등급 정도는 오르더라고요. 네, 보통 기본 2등급 오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신이 없는 밑에 사람들이 이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과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과탐에서 솔직히 1등급 맞는 사람이 사탐을 고려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등급 살짝 고려할 수 있고요. 3등급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본인이 4, 5, 6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 제도를 알고 있다. 그럼 바로 돌려야죠. 그렇죠. 바로 돌립니다. 그때는 이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보도 부족했죠, 그때. 그죠. 그럼 바로 돌릴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밑에 돌이 빠져요. 위에는 자기 실력과 등수는 똑같은데 밑에가 없어지니까 100분이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를 뺀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 의한 변형표 지수를 다시 부여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결국 중요한 싸움에 대해서 자기 100분위를 계속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과탐을 꼭 응시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생각해 주시고요. 대신 난 무조건 과탐이 조금 그러니까 사탐을 하겠어? 이러면 또 상위권 대학에서 가산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사탐을 볼지 과탐을 볼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직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100% 정확한 지원 요강이 아니라 전형 계획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통 이제 요강이 생기게 되면 실제하고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흑역사까지 알려주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조금 솔직히 말해 속된 말로 쪽팔리는 시간도 보냈는데요. 과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얘기가 있으신가요? 과탐이라는 과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수학과 비슷할 정도로 공부량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탐은 그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분의 1도 안 된다고 제가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과탐 유형에서 좀 많이 등급이 안 나오거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얘기까지 이렇게 또 전달을 해드렸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